안녕. 제목 읽어볼게요. 면접 대비를 위한 실전을 위한 팁이라고 지금 제목에 써 있는데 바로 모의 면접을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소서를 쓰고 나서 그 자소서와 생기부를 가지고 하나하나 질문지를 만들었다면 그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하고 피드백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평가자가 면접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했죠. 서류 또는 성적 또는 자소서만으로 알 수가 없는 우리 친구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알고 싶은 거지. 그리고 또한 직접 대면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무의식적인 습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면접에서 평가자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파악하려고 하는 평가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생기부와 자소서만으로 문제를 한번 추출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지원 학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의 면접 스타일에 맞도록 꼭 모의 면접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지원하는 학교의 면접 스타일에 맞게 우리 친구들 문항들을 한번 구성을 하시되 그것을 어떠한 과정으로 한번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기에 대한 팁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의 면접의 준비. 내가 답변을 한다고 해서 그 답변을 나 혼자만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꼭 팀을 짜 주셔야 되는데, 자, 그 팀은 이렇게 짜 주시는 게 좋겠어요. 면접관 2명 또는 3명.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2명 또는 3분의 그러한 모의 면접 팀을 꾸리는 거죠. 물론 같이 서로 수험생끼리 서로 같이 하는 것도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랄지 아니면 태블릿 PC랄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영상을 찍기 위한 준비까지 짠 하고 매너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면접관과 질문 그리고 촬영 도구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모의 면접의 준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그러면 진행을 할 것이냐. 자, 진행 과정들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 친구들이 바로 앉아서 시작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강의실을 열고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착석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제가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가서 목례를 하고 앉으세요라는 그런 시험관의 이야기가 있었을 때 착석하는 것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우리 친구들 아주 좋은 모의 면접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질문을 하나하나씩 물어보게 될 텐데 선생님이 샘플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생기부에서 추출한 한 2개에서부터 한 3가지 또는 자소서에서 추출한 2개에서부터 3가지 그 다음 진로 역량 또는 학업 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는 시사적인 이슈가 됐던 아니면 배경 지식이 됐던 또는 학습적인 심도 있는 내용이 됐던지 간에 그 내용을 한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많으면 한 8개, 그러니까 5개 내외 정도의 질문을 우리 친구들한테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마무리까지. 자, 들어왔잖아. 마무리까지 인사하는 것까지가 바로 진행의 순서가 될 텐데 여기에서 꼭 기억합시다. 어떤 것이냐면
지원하는 면접 형식에 맞도록 그래서 질문의 개수랄지 답변의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은 꼭 타이머로 좀 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생기부하고 자소서 또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에 관련된 배경 지식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하되 지원하는 학교에 맞춘 질문과 형식을 꼭 갖춰 주어야 된다라는 거. 들어오면서부터 나가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준비했고 진행을 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뭘까? 그렇지. 평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 평가가 바로 이러한 체크리스트예요. 물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주기는 할 거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들어왔을 때 자, 예의 바르게 이 친구가 인사를 했는지 또는 성량이 다른 사람한테 충분하게 잘 들리도록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그게 생기부에 있는 상체에 관련된 부분인지 세특에 관련된 부분인지 이렇게 각각의 문항별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써주시고요.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는지 좀 불안해 보이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면접관이 앞에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질문을 던져주는 친구가 있고 또는 우리 친구의 지원 학교가 질문을 던져주는 거 없이 질문지를 그냥 주는 것이라면 그 질문지를 가지고 대답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싹 다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한 부분도 사실 선생님은 금방 또 잊어먹거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했었던 것들을 당장은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그때 이 친구는 뭐를 바꿔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놓는 것들이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이 면접 체크리스트는 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소중한 재산이 될 거야.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항상 보면서 뭘 했냐면 영상을 봐야 돼. 이게 진짜 정말 창피하거든.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이 막 봤을 때 내 목소리를 듣는 건 너무 싫거든. 근데 꾹 참고 촬영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체크리스트에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잘했다라고 체크를 했어.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단점들을 계속 수정을 하면서 모의 면접을 반복을 하는 것. 요게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것들이 매일매일 막 계속 끊임없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태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는 답변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답변이 어떠한 식으로 내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지 답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의 면접 후에는 반드시 촬영한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피드백을 체크리스트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답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 답변을 구성했을 때 반드시 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춰서 답변을 준비하되 1분에서부터 한 70초, 길어야 1분 30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두갈씩이라는 단어 앞에서 짠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학교 재학 중에서 의미가 있었던 활동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 즉, 평소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라고 나의 서두를 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이 평가자가 물어보는 것은 의미 있었던 활동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변을 조금 더 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활동은 이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맨 앞으로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보고서를 작성했었던 것이 가장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이유들, 평소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 첨언을 하는 거야. 면접관이 우리 친구들을 평가했을 때 물어보게 되면 반드시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그 대답에 대한 근거는 뒤쪽으로 배치를 하는 두괄식이 면접 답변을 위한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 또는 팁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가면서 각각의 우리 친구들이 다듬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팁이 있어. 면접을 보다 보면 선생님, 제가 면접 때 아예 답변을 못했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어.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어떤 친구는 질문이 3개였는데 그냥 하나의 질문지를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지 1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2번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 4분 내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1번, 2번, 3번의 질문이 3개가 있었는데 2개까지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면접 볼 때는 친구들이 당황할 만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면접 시에 난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이런 거지. 아예 모르는 것을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든 답변을 좀 하려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자, 그것보다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겠고요. 제가 학교에 입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현재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냥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 그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대답을 아예 틀리게 한 거야. 나의 의도하고 다르게. 그러면 바로 그것을 깨닫는 즉시 제가 이러이러한 답변을 잘못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즉시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 대답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물어봤는지 생각이 안 나. 뭐라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또는 질문의 핵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여쭤봐서 다시 한번 질문의 핵심을 우리 친구들 캐치한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것들을 추천해. 그리고 아예 난처한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어리다 보니까 난처한 질문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상황에 대한 대처가 되게 미숙한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가끔씩 면접 내에서 울었다라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 그럴 필요 없이 사실 난처한 질문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 친구가 매끄럽게 잘 빠져나오는지 그냥 짓궂게 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침착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머리가 하얘졌어. 이런 경우들도 면접에서는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직 답변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한 1, 2초 정도 저한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아주 정중하게 면접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면접관들도 우리 친구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어린 학생들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창함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장이 아니야. 면접관들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자소서랄지 생기부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역량들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 친구들한테 여유 있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긴장된 부분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의 답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면접을 봤었을 때 난처한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서 무작정 울어버리거나 그러는 대신에 좀 더 진정시키고 다시 한번 질문을 요청한다든지 또는 제가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잠깐만 1, 2초 정도 숨을 고르고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라든지 자기 자신한테 한 번쯤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면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렸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들은 진짜 이런 거야. 면접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용기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갈고 닦는 것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어려운 부분들, 이 또한 지나가고 훌륭하게 발전한 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대비를 하시고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